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도 베스트 스탁 최고의 한 주 동안의 주식을 살펴보고요. 또 월스트 스탁 잘못된 주식도 짚어보면서 다음 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베스트 스탁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궁금한 부분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증시가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고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전화 02-3772-0263번 그리고 문자 샵 3772 이렇게 참여 가능하신 방법이 있으신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요소 포함해서 문의 주시게 되면 관련해서 앞으로 정말 이 주식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유동성 부족 시장에서 이 주식은 좀 힘든 주식인지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요. 여러분들께 다양한 부분들 또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제가 그랬죠. 주식은 공부다. 왜 제가 주식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안 드리냐면 제가 그랬죠.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모든 꽃들은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하지만 그 줄기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줄기와 뿌리는 알아야지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래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샵 3772로 참여 가능하신 부분 황주명 입력하시면 되니까 참여 가능하시고 또 참여 코드 7777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또 다양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 방식이 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해주신 분들 한해서는요. 잘못된 투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저서한 책이죠. 잘못된 투자에는 이유가 있다. 시중에도 있는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께 2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좀 많은 부분들 좀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가 사실 외국인 매도 우위가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었죠. 근데 코스피 외국인 매도가 왜 될까요? 제가 항상 그러지만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달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원화의 가치보다는 달러의 가치가 더 좋다 보니 달러 쪽 투자에 대한 기대치들이 결국 그러니까 이 달러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달러가 이제 슬슬 멈추려고 그래요. 1,300원 부근 가니까 조금씩 둔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don't worry, be happy라고 얘기 드렸죠.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가 급락을 했습니다. 가상화폐가 급락을 했는데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그 알트코인이라는 작은 코인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80에서 90%가 급락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증가되었죠. 그리고 나서 코인 어떤 거 굉장히 큰 코인이죠. 루나코인 같은 경우는 250조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최악이 있으면 또다시 기회가 마련되는 거라고 어저께부터 코인들이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둑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시장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보였죠. 가상화폐랑 지금 시장은 동조화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이제 시장이 올라가려면 에너지 가격이 횡보해야 된다.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고점을 뚫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도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건 물가 상승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상승률도 둔화가 기대가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MF 때와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지금이 다른 점은 뭐냐면 IMF 때와 리먼 브러더스 때는 해결되겠지가 먼저였어요. 근데 현재는 해결되겠지와 함께 꿈이 있습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꿈 덕분에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방의 경직은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방 경직이 마련이 된다는 것은 즉 저는 상방도 경직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최우선의 어떠한 예전 같은 왕년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이번에 시장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또 시장의 변화를 인정하고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간다면 오히려 더 변동성 큰 기회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번 주에 흐름을 좀 보여줬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종합주가지수 박스권 상태를 보니 이제 2,546에서 2,642, 와, 이게 2,500까지도 내려왔었어요. 그죠?
근데 이 정도 내려오니 저는 2,4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봤는데 여기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위기니까 기회입니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어떤 기회냐? 주식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그 주식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지금은 하루하루 보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밸류에이션 가치가 높은 종목들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좀 말씀을 드려요. 이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힘을 드리고 싶어서 제 본 목소리보다 살짝 또 올려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면 또다시 큰 기회가 올 겁니다. 자, 그럼 한 주간 특징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런 장세에서 어떤 게 왔는지. 제가 그랬죠. 지금 KG그룹 관련주 먼저 볼까요? KG그룹. 뭐 KG 모빌리언스, 뭐 KG 이니시스, 뭐 KG 스틸, 뭐 KG 등등. 근데 쌍용차 인수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뭐 당일날 하락은 했지만 또 시간에 올라갔죠. 왜 이렇게 KG그룹주들이 널뛰기를 하느냐? 지금 컨소시엄, 쌍용차 컨소시엄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 쌍방울과 지금 그 KG 컨소시엄이 있는데 KG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그 KG 동부제철, 즉 KG 스틸이죠. 지금은 KG 스틸을 바꿨던 이력이 있고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충분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니시스라든지 뭐 시간의 모빌리언스 같은 시간의 상한가를 갔었죠. 자금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를 통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두각을 받았고 ETS, 뭐 케미칼, 스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자재 관련된 이슈로도 좀 두각을 받게 되면서 안정성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KG 스틸 같은 경우는 26,200원까지 상승하다 장중에는 하락을 하고 다시 시간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 제일 바닥에 있어서 볼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KG 모빌리언스였죠. 다른 것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KG 모빌리언스는 제가 일전에도 방송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한 8,500원 언더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500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를 보니까 시간의 단위가 역시나 상한가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추격 매수도 좋지만 좀 바닥에 있는 것 중에 트렌드 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주. 어느 누구도 제약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안 할 때 제가 제약바이오주 엄청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심지어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주는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 FDA 등 본격적인 신약 승인 기대감이 나오는데 아니, 기술주, 바이오주, 우리 물가 인플레이션에서는 되게 부진하고 약세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원래 바이오주는 전염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FDA 승인 기대감으로 가는데 임상 3상 다수의 환자가 모이기도 힘들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됐다 보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이제 그 테스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클린룸을 방문을 하고 정말 제조업이 확실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해외를 많이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맞고 원래 본적인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 맞죠? 시장의 트렌드대로 가죠. 자, 세 번째. 관련돼서 뭐 HLB, 뭐 서울바이오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5G, 6G. 5G, 6G.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요. 도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늘길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뭐예요? UAM. 올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지금 키워드 중에 메타버스 제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죠. 왜? 메타버스가 네이버, 구글 키워드에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고 수많은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UAM이라고 해서 하늘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니라 특정 구간이 되는 거예요. 정거장마다 정거장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는 예를 들면은 그 옛날에 오원소 같은 거 보면 택시가 이렇게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길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 길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 정거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런 정거장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UAM의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 근데 이거 더 잘 되기 위해서는 5G, 6G가 성장을 해야 된다. 텔레칩스, 기산텔레콤, 다산네트워크스 등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결국은 트렌드다. 5G, 6G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트렌드가 붙는 건 뭐예요? 앞으로 가야 될 10년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죠. 10년 기술을 보시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딱 느끼면서 보신 게 뭐냐면 트렌드는 트렌드지만 결국은
트렌드도 트렌드고 10년 성장 모멘텀이 이 종목에 있느냐. 바이오,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 생명에 대한 욕구, 5G, 6G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테마. 그럼 우리 종목도 과연 여러분들의 종목도 10년 이상의 먹잇감이 있습니까를 질문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종목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종목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네, 매수가는 21만 원이고요. 네. 네, 비중 20%입니다. SK 이노베이션 21만 원, 비중 20%. 예, 접근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네, 일단 실적이 너무 좋게 잘 나왔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유가가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그런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해봤거든요. 네. 네, 일단은 접근은 굉장히 좀 잘 하셨고, 근데 사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화학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실적 밸류에이션, 가장 기본이죠. 실적 밸류에이션이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진율 자체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SK이노베이션을 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조금 단기 바닥을 찍고서 더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물론 이제 이게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제가 지금 뉴스를 좀 체크해봤는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는 충분히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SK이노베이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이제 급격한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본이 그 지금 규모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그런 규모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조 정도의 자본인데 현재 시총이 20조 미칩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21만 원이면은 잘 캐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이 지금 24호조만 가면 저항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선에서는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매도를 하시거나 박스 트레이딩 관점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딱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시청자님 25만 원의 저항이 많이 보이시죠? 네네. 그러면 24만 원 정도의 저는 매도 관점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시장이 좋은 것처럼 보이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이렇게 좀 수르륵 내려오고, 또 좋은 것처럼 보이면 수르륵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총 높은 종목은 24만 원 목표가 제시 드리고요. 자, 네네. 손절 라인은 19만 5천 원 드리겠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유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가가 뭐 폭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4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제가 그 현금 비중이 좀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네. 네, 그 한 10% 정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매수해 보려면 매수 시기를 얼마 정도대로 보면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20%가 딱 적당하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우리가 주식은 스트레스를 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 주식은 스트레스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상이 급격하게 꺾이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과 외적인 요인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19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전략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굳이 안 온다면 그냥 있는 종목 가지고 24만 원에 매도하시는 전략이 훨씬 속 시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이 좋아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면서 접근하시는 전략도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조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덱스터고요. 네, 매수가는 21,0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매수가 21,000원, 비중 10%. 요즘에 최근에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아닙니다. 이거 작년 8월 달에 상담하고요. 네, 올해 3월 달에 상담했고요. 네네. 또 상담 이거 세 번째입니다. 이게. 네, 계속 수익 나는 제목 덱스터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 덱스터 올해 상담하는 게 또 한 번 물 탈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상담. 네. 아, 타이밍은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덱스터 뭐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메타버스고 뭐 영화 콘텐츠 뭐 잘 나가는 뭐 앞으로 희망. 유망주. 수익 올해 네. 보니까 재무제표 보니까 올해부터 수익 나더라고요. 전에는 뭐 테마로 갔는데 올해는 뭐 수익 나는 걸로 이렇게 재무제표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깊게 이제 분석하시고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덱스터는 사실은 회사 자체가 이제 특수 그 영상 효과 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특수 영상미가 뛰어납니다. 특히 이제 신과 함께를 통해서 덱스터가 또 어떠한 그런 VFX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받았고요. 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NFT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증시가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하락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이버와 그다음에 구글의 핫 키워드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메타버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새로운 먹잇감도 시장을 돌릴 먹잇감도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덱스터가 지금 시총이 3,722억, 이제 4천억 밑에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렴한 구간 들어왔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크게 무리수는 없습니다. 비중 10%인데 지지 저항으로 좀 보겠습니다. 15,000원 언더에서는 추가 지분 매수 가능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15,000원 자리에서 추가 지분 매수 가능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주가 상승 부양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으로 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그러니까 5천억 정도 상승 구간으로 보셨을 경우에 한 428, 20%? 그러면은 18,000원 정도의 상승 흐름. 그러면 쭉 지지 저항이 보이고. 그 다음에 50% 구간으로 봤을 때는 6천억. 요 6천억까지는 충분히 21,000원. 그러면 지금 매수하셨던 21,000원까지 저는 충분히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도 저항이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저항을 돌파하기 어려운 게 지금 유동성 부족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000원에는 저항세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24,000원 정도. 제가 6,000원, 8,000원 요 사이에 저항이 많이 보이니 24,000원에는 목표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 매수는 15,000원 제시 드리고 손절 라인은 뭐 12,400원 제시 드리겠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매수 15,000원 10% 목표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24,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이게 그 수급이 뒤바뀌더라고요. 전에는 기관 투자 계속 사더니만 네네. 외국인 사니까 또 기관 투자하고 팔고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이 이게 물을 탈 때가 맞는지 좀 더 14,000에서 뭐 그때 더 물을 타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이게 저번에도 멘토님이 18,000원에 물 타는 바람에 그게 정확히 맞았었거든요. 그때 2월 중순에 그 상담에 그래가지고 삼성이 메타버스 한다고 딱 그 24,0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 10% 팔고 그 10% 남은 게 흘러가지고 지금 21,000원에 지금 14,000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또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건데요. 제가 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들어왔으니까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많은 분들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드리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덱스터 잘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T 바이오센스 네. 5만 원에 20%예요. SD 바이오센서 5만 원의 비중 20%. SD 바이오센서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네, 접근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이게 실적이 뭐 좋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이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네, 그쵸. 이제 바이오 센서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예. 바이오 센서 관련된 분자 진단. 우리 원래 코로나 이후에 뭐 혈당 치료, 뭐 면역 진단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온전히 다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은 작년도에 이 회사가요. 재작년도까지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 15억 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서 바로 영업이익이 7,30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조 3천억까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본이 804억짜리 회사가요. 2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2조 정도의 지금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식이 조금 못 가는 이유는 자본이 2조인데 왜 시총이 5조밖에 안 하냐? 이제는 진단키트 혹은 분자진단 센서 외에 신사업 혹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주길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자금이라면 충분히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차트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근데 이제 지금 매수가 5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라가다 보면 아직까지 이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5만 4천 원에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회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회사가 좀 꿈을 먹고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은 항상 현재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꿈과 희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5만 4천 원 제시 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지금 4만 4천 원 제시 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종목은 지금 핫한 트렌드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안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목표가 5만 4천 원 이렇게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이상 있으십니까? 그렇죠. 선생님 말씀말대로 5만 4천 원은 이달 30일까지 가면 갈까요? 희망 있을까요? 네, 뭐 시장 트렌드가 어제 나스닥도 나쁘지 않았고요. 바이오주들도 트렌드 나오고 있으니까 뭐 날짜가 뭐 어떤 변수들이 있지 않은 한은 5만 4천 원까지는 크게 무리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정도 자리에서는 좀 정리하고 나오신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예, 5만 4천 원만 가면 팔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팔죠.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고요. 항상 대변수라는 부분은 항상 좀 보시면서 대응하신 전략도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오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만도요. 만도, 예. 61,800원에 15%예요. 61,800원의 비중 15%. 네. 예, 만도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네, 오래됐습니다. 3살 때 지금 한 1년 넘게 가서 있었거든요. 그들어갔는데 만도가 분할을 하면서 네네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한라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인적 분할이 된 거죠. 근데 네. 다행인 거는 인적 분할 중에 사업부가 있고 홀딩스 부분이 있는데 사업부를 갖기 때문에 알짜배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회사인데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을 모두 다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현대자,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기아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만 좋아지면 이 종목은 가는 종목입니다. 그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도 좋았던 거 아시죠?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300억 정도 나왔고 자본은 한 2조 정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2조 4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자동차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 자동차는 슈퍼사이클 중에 하나인가 왜 그러냐면 이제 점점 주변에 전기차 보이시죠? 그죠? 네. 이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 구조고요. 이 부분이 자동차를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고 그 촉매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유가 상승과 천연가스 상승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시장은 커진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힘들 때 시장 나쁠 때 올라가는 건 없더라도 시장 좋을 때 트렌드하게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반복될 수 있는 용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테마가 형성되고 테마가 형성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 저항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 종목도 시총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매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다행인 부분이 6만 4천 원까지 상승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6만 4천 원, 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도 내려오면 매수하고 6만 4천 원에 팔고 이게 지금의 전략입니다. 과거랑 달라지게 시총이 높은 종목은 이 종목 놔두면 그냥 쭉 가겠지 이 전략보다는요. 시총이 작은 종목은 모르겠지만 시총이 높은 종목에서는 박스 트레이딩이 괜찮다. 목표가 6만 4천 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만 7천 원 드리겠는데 충분히 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다. 대신에 장기적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시드린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오래 갈까요? 아니요. 자동차는 어차피 시장 성장하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성공 투자 그러면 더 되십시오. 이게 네. 다시 내려오면 얼마에 사야 됩니까? 추가 매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까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2조 4천억이니까 20% 잡으면 만약에 안 내려오면 매수하지 마시고요. 내려온다라고 했을 경우 제가 아까 손절라인 드렸던 게 그 정도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 4만 한 6천 원 정도 언더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애매한 자리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올라갈 수 있네요. 네,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더 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그 시청자님들의 궁금증이 더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 날 미국장이 급등을 했고 이에 따라서 얼마큼 잘 반영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BK 홀딩스고요. 네, 매수가가 좀 많이 높아요. 1270원에 네. 15%인데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1270원에 비중 15% BK홀딩스라는 종목을 들고 계시고 이 종목 접근하시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그때 인맥주로가 올랐는데 그 당시에 또 IT 모바일 또 수요가 있다고 또 TV에 추천이 나와갖고 네네. 나오지를 못했어요. 네, 사실은 쉽지 않은 종목인 건 아시죠? BK홀딩스라는 네네. 종목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사실 이제 BK홀딩스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그 시장 자체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두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5G라든지 뭐 6G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휘닉스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것을 흡수합병하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 부분도 이제 좀 두각을 받고 이제 휘닉스 소재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이제 인맥주 관련해서는 이제 홍라이 뭐 이런 이슈로 좀 상승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좀 기업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일단은 최대 주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최대 주주가 이제 한국문학진흥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홍석규, 홍정화, 홍정욱 테마 이슈는 붙을 수 있었겠죠. 자, 매출액이 조금 아쉬운 게요. 100억을 넘어야 되거든요. 원래 일반적인 회사라면. 근데 매출액이 지금 작년도에 94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증권사 평가나 이런 부분이 좀 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본이 그래도 25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171억인데 자, 자본금이 지금 396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자본금 대비 자본이 적어졌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손해가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게 되면 주가 차트가 좀 리스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은 테마주들을 하게 되면 그 모멘텀과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시 서버 작업 중이라는 이슈가 떠가지고 제가 조금 더 더뎌지고 있는데 그 시장의 흐름에서 볼 때 매수 단가가 1270원이라고 말씀해주고 현재 706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청 규모가 좀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740원 저항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종목인가요? 단기적으로 뭐 금액이 필요한 금액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저기만 있으면 조금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돼서 한 저번에 920원, 930원까지 올라오는 그 단가를 좀 맞춰볼까 해서요. 네네. 9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네, 그럼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요. 찍고 돌아섰습니다. 찍고 돌아서면서 주가가 지지와 저항에 따라서 지금 모멘텀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946원, 920원 이 정도 자리가 좀 목표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좀 안 하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왜 제가 920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지와 저항 보이시죠? 지지와 저항이 920원이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598원인데 그리고 지금 1270원까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너무 높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였었을 때 저는 1200원, 목표가 1200원 말씀을 드리고 자,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5% 정도 더 매수하실 수 있는데
그 자리를 64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640원. 그리고 그 140원. 예, 그리고 1,200원에는 무조건 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지금 저항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가려면 매출액이 지금 100억 밑에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기 어렵다. 올해 어려워졌던 건 뭐예요? 매출액 100억 미쳤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가져가시고 1,200원에는 과감하게 정리하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이게 할게요. 5G나 뭐 IT 그런 쪽에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될까요, 시장에서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나마 좀 모멘텀을 좀 보는 건 5G가 요즘에 많이 좋잖아요. 그죠? 그 6G도 네네. 좋고 그 모멘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1,200원에는 좀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멘트 스텝 네. 28,600원에 20%요. 아, 네,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28,600원은 비중 20%. 뭐 접근하시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에도 계속 봐왔던 주식이고 네. 요 근래 많이 내려왔길래 음. 샀는데 더 떨어지네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꿈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그죠? 앞으로 네. 그 이름 자체도 굉장히 세요, 그죠? 자이언트 크게 발로 디딘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인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엮여 있죠. 광고 VFX라든지 뭐 리얼타임 콘텐츠. 기대감이 좀 큰데 이 종목이 이제 잘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주에 네이버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랑 협약이 가능하다라는 이슈가 있고 또 최대 주주가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자본이 1,272억 정도의 자본이 있고 특히 자본이익금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서 돈이 좀 많이 차여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기대감이 크다라는 건 아직까지 어떠한 성과를 보여준 것보다는요. 이 어떤 본질의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시총 5,196억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사실 가치평가라는 게 좀 무의미한 게 제약바이오랑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클 거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응의 영역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항을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1조 가기는 쉽지 않다. 자금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한 6, 7천억 정도 가는 것은 크게 무리하진 않다. 그러면 6, 7천억이라고 하면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 기간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에 따라서 한 3만 6천원, 2천원 요 정도의 저항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크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3만 6천원 정도에서는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는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추가 매수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안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종목은 28,600원 정도에서 가지고 가시면서 올라왔을 때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전략이 유리하다. 36,000원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사실은 이런 종목들 모멘텀이 커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리스크 해지를 지금 해야 되는 시장이라서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또 공부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네. 16,000원이고 10%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16,000원 비중 10%. 예, 네네. 요즘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잘 가다 보니까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또 훅 빠져서 좀 걱정이 되셨겠어요. 요거는 사고부터 별로 변동이 없더라고요.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잘. 예, 빠지는 건 많이 빠지고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니까 더 걱정되죠, 그죠? 근데 이 회사가 그래도요 화장품 회사 중에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중에요 정말 주가가 많이 가는 회사 중에도 위험한 회사가 있고요. 정말 안정적인 그 모멘텀을 보여주는 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선두 기업이라고 제가 평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화장품 회사도 결국은 모든 주식은 나중에는 실적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했어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200억을 했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드디어 자본이 부채 비율을 부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건 뭐냐?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억 정도의 회사에서 진입을 했고 다만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부진한 게 뭐냐면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다른 화장품주들은 외국인 기관이 관여를 안 해요. 왜? 안 좋으니까. 근데 이 종목은 회사가 좋으니까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 관여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 5월 10일 날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네, 엄청난 매수세 11,000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크게 들어온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오히려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시총이 1,3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종목은 한 2,000억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적정가거든요. 그럼 2,000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50% 더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18,900원 전고점.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낮은 자리긴 하지만 좀 시장 좋아지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마스크 벗고 그러면 또 화장품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18,9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8,000원 일단 제시드리고요. 그럼 어느 정도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는 12,500원 제시드릴게요. 12,500원 밑에서 하셔서 18,000원에 전량 매도하는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종목 사실은 많이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은 결국 빛을 봅니다. 이게 두려움이 뭐냐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식하면서 늘 두렵다라는 거는 미래 불확실성인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셔야 된다. 아래 하단에 공부에 또 참여하는 방법 또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주명의 관심 종목 AS와 그다음에 관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AS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첫 번째는요. 슈니드 AS입니다. AS 종목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 슈니드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제가 이 슈니드 종목 드릴 때 정말 조용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바닥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역시나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지루함 속에서도 상승을 꾸역꾸역 했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솔브레인 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제가 홀딩스 사업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사업 그 신규 그 홀딩스가 있고 지주사가 있고 사업부가 있는 건데 사업부 기준의 종목이죠. 꾸역꾸역 시장 나빠도 안 빠지잖아요. 한 8% 정도 상승을 했죠. 왜? 여러 가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에 들어가는 화학물 만드는 업체니까. 주식이라는 게 힘들더라도 내 종목이 뭐 정말 여러분들 마이너스 40% 50% 된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을 혹은 좋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는 결국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주식이다. 자, 그럼 오늘 좀 종목을 볼게요. 오늘은 두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요. 그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예, 오리엔트 바이오. 자, 회사 자체는 그 실험동물 생산 수입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 관련해서 실험동물이라는 것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총 낮으면서 좀 관심 있을 만한 종목 뭐 있을까? 근데 이 회사가 시총이 전혀 작진 않은 게 시총이 1,1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생명과학 관련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원래 그 본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를 좀 두각받았습니다. 그죠? 남성분들, 요즘 여성분들도 그런데 탈모에 대한 걱정은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주목한 건 뭐냐면 자회사를 지분을 전량 매각했어요. 그 612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612억의 돈이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시총이 1,100억, 뭐 1,000억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볼 때는 내려온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급하게 살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612억에 물론 200억을 더 다시 반출을 했지만 400억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한 800억, 900억 사이에서는 저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는데 그래서 매수가는 분할도 좋습니다. 매수가는 900원부터 제시를 드리려고 그래요. 21선부터. 최근에 이제 5월 9일 날 급등을 한 이유가 이제 자산 매각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900원부터 드리고 목표가는 1,200원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손절가는 800원 제시 드리는데 이제 회사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국내화라는 기업입니다. 한국내화.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회사가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회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 후성그룹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화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금이 많아요. 사람의 자신감, 기업의 자신감 중에 하나는 뭐예요? 현금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비율이 50% 이하기 때문에 웬만큼 리스크에서도 회사가 좀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을 좀 단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철을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모든 공업노예는 내화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 건설 경기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리모델링 이런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 다시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두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관련돼서 이제 목표가나 매수가 드리게 되면 매수가는 3,7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 바닥주 위주로 말씀드리잖아요. 왜? 지금은 쫓아가는 종목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거 사셔야 돼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4,4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400원. 이렇게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또 교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또 열심히 참여 잘해 주셨고 그다음에 무료 강연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매주 일요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사항일 거예요.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대체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앞에 이제 제가 그냥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좋거나 변화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거래량이 없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 위주로 변화하는 종목 위주로 가져가신다면 이 시장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잘 아셔야겠죠. 저는 시장 긴급 진단법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되풀이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데 그 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식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은요. 어차피 거래를 3년에 한 번 하니까 크게 부담이 없어. 안 봐도 되는데 주식은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보면 그럼 이 10가지를 빠르게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금리 어떻게 될까요? 2% 이상 올라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1%만 더 올라가면 돼요. 미국으로. 물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 이제 최고가잖아요. 이제는 샤플리하게는 아니에요. 그래주얼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보다는 점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는 이제는 옛날같이 큰 압박 아닙니다. 세 번째, 유동성. 아, 이건 문제다. 유동성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방송에서 계속 지금 제가 하는 게 시총 높은 종목은 박스 매매 하셔라. 시총 낮은 종목은 오히려 올라가기 좋아요. 한 5천원까지는. 근데 높은 종목은 박스 트레이딩이다. 해답 드렸죠. 자, 네 번째, 전쟁. 아, 이거 가장 골치 아픈 얘기인데 전쟁 때문에 사실은 빠르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때니까 서서히 내려오느냐 빠르게 내려오느냐 문제였는데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국면이고 다만 아직까지 그 푸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예측을 못한다. 그건 통제 불가능한 면소. 유동성 때문에 박스권 된다라는 것만 4번에서 영향을 줬죠. 해결되셨죠? 그 다음에 5번 로스컷. 어제 다 터졌잖아요. 그저께. 가상화폐가 10분의 1이 됐습니다. 10억 갖고 있던 분이 1억 됐고요. 1억 갖고 있던 분이 1,000만 원 됐고요. 1,000만 원 갖고 있던 분이 1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로스컷 웬만하면 가상화폐 쪽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쪽으로 볼까요? 주식 쪽에서 로블록스라든지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코인베이스. 왜 빠진 거예요? 로스컷 나온 거예요. 로스컷.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계좌를 지키려고 우리 신용 쓰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 그런 모멘텀 때문에 빠진 건데 끝나고 나니까 툭툭툭 올라오잖아요. 로스컷 해결됐고 유가. 유가는 한 120달러, 110에서 120달러면 다시 내려옵니다. Don't worry. 다만 이제 지금 그 가스관을 잠갔잖아요, 러시아가. 그 부분 때문에 좀 문제긴 한데 그 부분도 이제 남부, 유럽 남부 쪽에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가스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변수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긴 하지만 끝날 변수라고 봤을 때 좀 장기간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유가도 어느 정도 멈춰질 수 있다. 전염병에 대해서는요. 결국은 어차피 이것이 사실 이게 참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상승한 요인이요.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이게 주가가 빠진 요인도 코로나였지만 주가가 상승한 요인도 코로나인 게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돈이 온라인 시장으로 몰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은 어떤 게 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패스. 그죠? 대체제. 이게 또 문제예요. 이건 결국은 유동성 부족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대체제가 뭐냐? 다시 이제 가게를 열고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외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어제도 체크해드렸지만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해드리는 게 이 로직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환경. 이제는 다시 환경으로 돌아볼 때예요. 뭐냐?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 일회용 마스크를 벗게 되죠. 근데 이제는 다시 뭐를 얘기할까요? 재활용을 하세요. 왜? 목숨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다시 환경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 제도는 최대한 완화하는 제도로 다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0가지 질문에서 하나를 얻을 수밖에 없죠. 뭐예요? 큰 종목은 박스권 트레이딩, 작은 종목에서 테마, 순환매. 이게 지금 시장이 핫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테마가 할 거냐? UAM.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UAM에 5G, 6G도 포함되어 있죠.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로 다시 돌아선다는 거예요. 왜? 아직 이 시장은 10년 성장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10년 성장하는 쪽에서 로테이션이 돌고 10년 성장하는 쪽에서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동차, 오늘 자동차 문의 많이 주셨잖아요. 자동차는 2차 전지도 있죠. UAM도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하나 그 자율주행도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자동차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닌가요? 지금 강의 중에서. 자, 운송도 이 기름값이라는 반대가 흐름이 있겠지만 운송 자체도 성장 모멘텀은 있다. 왜? 여객 운송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니까. 화물 운송도 지금 많이 증가됐죠. 요즘에 그 번호만 쓰면 통관 수화물 번호만 쓰면 다 가능하니까요. 반도체, 메타버스 때문에 살아난다. 다만 삼성전자 박스 트레이딩 어느 정도 고점을 넘으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내가 어떻게 잡아갈지. 제가 솔브레인 말씀드렸잖아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 오히려 저것도 분할 매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온 매도. 하지만 이게 니즈가 계속 있다는 거죠. 반도체가 증가돼도 화학물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구조로 보시자. 자, 바이오. 제가 바이오도 이제 이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이오가 돌아설 거라고. 왜 그러냐? 역발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이오의 가장 큰 꿈은 뭐냐면 신약이에요. 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도 좋지만 신약이 개발이 되게 되면 그 신약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고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신약이 돼서 블록버스터급 계약이 나온다. 이 이슈가 가장 큰 주가 상승의 부양력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 안 됐죠. 임상 3상도 못했을 뿐더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됐으니까 해결됐죠. 그럼 바이오는 그 대신에 이제 오히려 저는 그런 쪽보다는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로직보다는 이제는 본질의 어떤 신약 로직으로 가시자라는 거예요. 해결되셨죠? 자, 미디어. 저는 엔터 사업에 대한 무궁무진함은 이번에 봤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엔터와 게임, 이제 1분기 끝났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시정 나오면 없습니다. 시정 나올 거. 2분기를 바라보는 시점이잖아요. 2분기는요. 엔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 게 대관을 못한대요. 지금 공연을 하고 싶어도 제가 아는 분들이랑 물어보면 공연을 못한대요. 연예인분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폭발적인 수요. 예, 이번에 이명웅 씨 콘서트 했을 때 바로 매진됐었죠. 물론 맨파워가 있으시지만 어쨌든 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다시 엔터 쪽에 대한 상승력이 기대가 된다.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의 열립니다. 근데 그것이 또 뭐가 돼요? 엔터와 메타버스가 결합이 돼버립니다. 그런 새로운 시장. 자, 게임 산업. 게임 산업은 로스컷 때문에 다 밀려 내려왔어요. 로스컷 할 것도 없어요. 그죠?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다 밀려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반발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수산물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꺾여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이제 물가 상승률 수혜주들은 갈 수는 있어도 둔화되는 상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좀 활기차게 이런 이야기들 좀 전달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힘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제가 잘못된 투자한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강연에 함께 또 참여하시면 큰 수익 함께 하실 수 있지 않는 로직을 알려드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많이 힘드시죠?
오늘 힘내십시오. 황주명이 함께하겠습니다.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